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오늘은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트토렌트는 4월 정도에 진입하신 분들이 많이 물려있는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인해 비트토렌트도 펌핑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토렌트란 2001년 브람코인이 만든 피어투피어 거래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영화, 음악, 미디어 콘텐츠와 유틸 프로그램 등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며, 지금까지 사용자가 20억 명에 1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입니다. 당시 타임지에 의하면 20세 중반 나이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만들었음에도 미국 대법원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이 악용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책임을 묻는 기사까지 전하기도 했습니다. 비트토렌트는 2018년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이 인수하며 보상체계를 코인으로 적용해 비트토렌트 코인이 탄생됩니다. 저스틴 선은 국내외에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코인을 자신의 이익에 중점을 두어 만들고 필요 없어지면 버린다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토렌트 인수설로 인해 당사에서 근무하는 주요 인물들이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인수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수 조건의 브람코인이 지속적으로 비트토렌트를 맡아주길 권유했음에도 그는 비트토렌트를 떠나 치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며, 저스틴 선은 이 치아 코인의 일부 지분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코인은 대부분 같다고 봅니다. 라이트코인의 찰리 리와 리플 창시자이면서 스텔라 루멘을 만들어낸 제드 맥케일럽도 맥락상 같아 보입니다. 코인파는 아무리 기술 없는 코인도 살아남는 코인이 강한 것이고, 그 코인을 만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팩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스틴 선은 알리바바 마인 회장이 세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마인의 제자였으며, 포브스 아시아로부터 전 세계 젊은 지도자 중 영향력 있는 30위 안에 선정되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겉보기에 형편없는 트론의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게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트론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비트토렌트를 반드시 옆에 끼고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저스틴 선이 비트토렌트를 버리고 치아 코인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치아 코인은 먼저 말했던 브람코인이 만든 코인이며, 비트토렌트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블록체인으로 경쟁할 수 없는 구조로 보였습니다. 둘 간의 볼륨도 확인해 봤으나 비트토렌트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며, 성장 가능성도 비트토렌트가 더 우세해 보였습니다. 비트토렌트의 구조를 확인해 보면 총 공급량은 9,900억 개이며 유통 공급량은 약 6,650억 개로 2025년까지 20.1%는 에어드롭에 사용이 됩니다. 19%는 비트토렌트 팀과 재단에, 20%는 트론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는 비트토렌트의 생태계 구축 목적으로, 나머지 4%는 파트너십 활동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토렌트는 코인들 중에서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가장 많이 사용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용 방법을 확인해 보면 하나의 콘텐츠 파일을 쪼개어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사람이 다운로드할 때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분할 파일들을 받아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형태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짐을 의미하며 파일 보존에도 우수한 장점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속도 유지를 위해 파일 배포 참여자들에게 비트토렌트 토큰이 제공되는 방식이며, 비트토렌트 파일 공유와 BTFS 내에서 호스팅 참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바탕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불편한 점이 적기에 토렌트의 사용자층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데이터 산업이 광범위해지고 AR, VR과 같은 메타버스 산업이 활성화될수록 이런 분산 서비스의 방식은 유지 비용과 데이터 안정성에서 우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다뤘던 파일코인의 창시자인 후안 베넷이 개발한 IPFS를 포크하여 BTFS를 구축하고, 여기에 비트토렌트를 통합해 파일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 경쟁 구도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파일코인이 최근 곽강을 받고 인지도가 높아지곤 있지만, 그래도 현재의 사용자층과 활성화 면에서 비트토렌트가 우세한 입장이기에 무시할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유지해온 프로젝트라 그런지 레딧을 통해 유저 간의 커뮤니티가 활발했으며, 서로 간의 문제 해결책이나 개선 사항들을 토론하는 등
다양한 제시들도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비트토렌트가 살아남지 못할 코인이라면 마켓 볼륨과 커뮤니티 활용, 잠재이익 면에서 에이다 리플과 비슷한 취급을 받을 정도의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평가가 괜찮은 코인이었습니다. 비트토렌트의 과거의 중요한 이슈와 최근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 비트토렌트와 트론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중국 대표 기업인 화웨이와 트론이 파트너십을 맺고 화웨이 스마트폰에 비트토렌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기업으로 전 세계가 바라보고는 있지만 정작 화웨이는 아직까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제재가 지속됨에도 전년도 매출과 순이익이 3% 이상 증가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으며 다양한 사업에서 지속적인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1년 3월 싱가포르에서 정식 등록된 에이프런 NFT가 비트토렌트의 지원을 받아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예술작품을 NFT 등록하여 소유권을 보장하는 프로젝트인데요. NFT 등록은 이더리움과 트론을 통해 진행되고 그 저장 시스템을 비트토렌트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한 아티스트는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 앤디 워홀 등이 있으며 파트너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술작품 거래소인 소드비즈와 크리스티즈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드비즈와 크리스티즈는 양대 산맥으로 수천억 대의 경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우리가 뉴스나 기사를 통해 상상 못할 금액으로 작품들이 판매되었다고 접하는데요. 대부분 이 두 곳에서 진행되는 경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NFT 산업이 지금처럼 겉핥기식으로만 진행된다면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더리움과 에이다 같은 프로젝트가 전 세계 기술 개발에 이바지하는 바가 커지고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예술작품계에서 유통되는 자금량이 만만치 않음으로 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생존 여부는 지금보다 한층 높아질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토렌트는 단점도 많습니다. 국내 3사 통신사에서는 과대한 용량의 다운로드로 서버에 문제가 되어 인터넷 통신사 자체에서 차단을 감행하며 일전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까지 토렌토로 폐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작권이 있는 내용물을 무단 다운로드하게 되면 기록된 IP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전 제 지인이 소설 한 편을 토렌트에서 다운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3년 뒤 고소장이 날라와 300만 원의 벌금을 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목적에서 익명성이 보장된 유료 VPN이 생겨나곤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사용자를 제외하고 굳이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듯합니다. 비트토렌트는 언뜻 보면 김치코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코인베이스와 제미니 거래소에도 사용자를 감안한다면 상장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비트토렌트는 투자보다는 투기 가치가 높은 코인이라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장에 들어온 코인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코인의 낮은 단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정보가 수억 명의 사용자,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토렌트라는 단어에 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일전 토렌트를 많이 사용했던지라 이런 피어투피어 시스템을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경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트토렌트에 투자를 해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만큼 상승장이 급등할 수 있는 내재 가치와 희망적인 조건을 갖춘 코인이라 생각합니다. 저스틴 선의 앞으로의 계획은 단순한 데이터 공유에서 비트토렌트를 BTFS인 확장 가능한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디라이브인 비트토렌트와 트론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트론TV를 통해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까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펌핑이 있냐 없냐와 펌핑되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느냐이겠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투자할 코인이 사라지는 최대의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생존율이 높은 코인을 찾는 게 가장 기본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답이겠지만 욕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높은 수익을 위해 하이리턴 하이리스크를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능성 있는 코인들 위주로 지속적인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해당 영상은 비트토렌트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